에설 라비스 거인의 힘, 무한 능력입니다. 상대의 내적 구조에 맞는 올바른 전략을 찾아라. 교육 분야에서 발견되는 이 문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발견된다. 잘못된 도구를 잘못된 순서로 사용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얻는다. 올바른 것을 사용하라. 그러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모든 것에는 전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고객의 구매 전략을 알아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고객이 철학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에게 차의 아름다운 색상을 설명하며 세일즈를 시도하겠는가?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강한 느낌으로 재빨리 고객을 사로잡아 버릴 것이다. 그를 운전석에 앉게 해서 의자 시트의 촉감을 느끼게 하고 눈앞에 탁 트인 길이 쭉 당겨오는 느낌에 빠져들게 할 것이다. 시각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면 색깔과 선, 그리고 그의 인지 전략에 도움이 되는 하위 감각 요소를 이용할 것이다. 스포츠 코치라면 무엇이 선수들을 의욕적으로 만드는지, 어떻게 자극해야 그들을 가장 기량이 풍부한 상태로 만드는지 효과적인지 아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미 육군에서 최고 사격수들과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구체적인 과제를 가장 효과적인 구조로 돌파해내고 싶지 않은가? 당연히 그럴 것이다. DNA 분자를 구성하는 방법 또한 다리를 세우는 방법처럼 모두 과제에는 최고의 구조와 원하는 결과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 이제 이들은 글쎄 독심술이라도 있으면 몰라도 아무리 뜯어봐도 그의 사랑 전략이 무엇인지 몇 분 동안의 이야기로 그가 사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자극하는 게 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할지 모른다.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무엇을 찾을지 또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충분한 확신과 결단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옳은 방법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다. 행동을 취해야 얻을 수 있다. 어떤 것은 이런 신념에 대한 더욱더 큰 확신과 에너지를 요구한다. 전략을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전략을 금방 알아낼 수 있다. 다음 장에서 배워보자. 8장 상대방의 전략 알아내기.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끝까지 가라. 그리고 거기서 멈춰라. 왕은 근엄하게 말했다.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에서. 혹시 열쇠의 달인 금고 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 마치 마술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는 잠긴 금고를 열기 위해 보통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면서 결국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낸다. 커뮤니케이션 달인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작업을 한다.
우리는 누구나 상대방의 정신적인 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 열쇠 수리공처럼 상대방이나 자신의 마음이라는 금고로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찾아 열 수 있다. 그러려면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아야 하고, 전에는 듣지 못했던 것을 들어야 하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껴야 한다.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질문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것을 멋지고 조심스럽게 구사할 줄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전략을 알아낼 수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방법을 배워서 그들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도 있다. 우리가 상대방의 전략을 알아낼 수 있는 까닭은 누구나 무의식 중에 자신의 전략을 모두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한다. 심지어는 눈을 통해서도 말을 한다. 지도나 책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읽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마음을 여는 비밀번호 내적 표상 구조. 전략이란 단지 시각, 청각, 체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이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내적 표상의 특별한 순서에 불과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상대방이 자신의 전략을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그들의 전략을 알아내려면 우리가 찾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의 신경 시스템을 이용하는지 알려주는 단서를 포착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그들의 공통 성향을 알아내어 그들과 상대방과 형성하는 긍정적인 관계성, 친밀감, 신뢰관계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의 공통 성향을 알아내어 그들과 래퍼를 형성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면 누구든지 시각, 청각, 체각 등의 신경 체계 중에서 특별히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다. 마치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신경 체계를 다른 신경 체계보다 더 즐겨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시각적인 사람, 청각적인 사람, 체각적인 사람. 그러므로 상대방의 내부 전략을 알아내려면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내적 표상 체계를 찾아야 한다. 시각 중심의 사람은 외부 일을 그림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두뇌의 시각 부분이 자극받을 때 최고의 감각을 느끼게 된다.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림을 따라잡으려 하므로 시각적인 사람은 말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 그림을 말로 옮기기에 바쁘다. 이런 시각적인 비유를 사용해서 말하는 습관이 있다. 이런 사람은 시각적인 비유를 사용해서 말하는 습관이 있다. 그들은 사물이 어떻게 보이고 어떤 패턴들이 떠오르고 또 그것이 밝은지 어두운지에 대해 자주 말을 한다. 청각적인 사람은 좀 더 신경 써서 어휘를 선택한다. 대체로 그들은 울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좀 느리게 말하며 리듬 감각과 균형 감각을 다른 이들보다 많이 갖고 있다. 말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는 것에 신중하다. 그거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라든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아들었습니까? 또는 모든 것이 똑소리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똑소리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한다. 체각적인 사람은 말이 느리다. 주로 느낌에 반응하는데 목소리가 굵고 당밀처럼 천천히 나온다. 항상 어떤 것을 단단히 꽉 붙잡아라 라고 하거나 어떤 것이 무겁고 강렬하다 또는 어떤 사물과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한다. 나는 답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은 아직 손에 넣지 못했어와 같은 표현을 한다. 누구나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 누구나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 그러나 대개 그중 한 가지 시스템을 주로 사용한다.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전략을 알아내면 우리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내적 표상 체계를 알아야 한다. 시각적인 사람과 거래를 할 때는 느리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숨을 깊게 쉬고 달팽이가 기어가듯 천천히 말을 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는 답답해서 미치고 말 것이다. 말을 빨리 해서 전하려는 메시지를 그의 머릿속의 작업 속도와 맞춰야 한다. 상대방의 특정 전략 구조 알아내기. 얻어낼 반응, 시각, 사용한 질문들인데요. 시각적인 기억이라면 지금 사는 집에 창문이 몇 개 있는가?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처음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16살에 살 때의 여사 친구 또는 남자친구는 어떻게 생겼는가? 지금 사는 집에서 가장 어두운 방은? 친구 중에서 머리가 가장 짧은 친구는? 처음 가졌던 자전거의 색깔은? 이런 것들은 시각적 기억에 해당이 되고 얻어낼 반응들이 시각적 기억인 거죠. 사용하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시각적 기억인가? 이런 것들을, 이 반응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건데, 또 시각적 구성은 여러분의 눈이 세 개라면 어떻게 보일까? 사자머리와 토끼 코리,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가진 경찰을 상상해보라. 이런 것들은 시각적 구성에 해당이 되고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지금 사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상상하라. 금발을 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시각적인 기억이나 시각적인 구성에 들어가고, 청각적인 기억은
오늘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누군가가 내게 오늘 처음으로 한 말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 중 하나의 제목을 말해봐라. 제일 좋아했던 자연의 소리는 애국가에서 둘째 소절의 기사는 마음속으로 사랑의 나는 노래를 불러봐라. 마음속으로 조용한 여름날의 작은 폭포 소리를 들어봐라. 마음속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봐라. 집에서 어느 문이 가장 큰 소리를 내며 닫히는가? 자동차 문짝 닫는 소리와 트렁크 뚜껑 닫는 소리 중 어느 것이 더 부드러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유쾌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이런 것은 청각적 기억 그리고 청각적 구성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승만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겠는가? 만일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핵전쟁의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자동차 경적 소리가 플루트 소리로 변하는 것을 상상하라. 그리고 청각적인 내부 대화. 지금 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지? 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질문하라. 이런 것들은 청각적인 것에 해당이 되고, 체각적이다 하면 손에서 얼음이 녹는 느낌을 상상해봐라. 오늘 침대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느꼈는가? 나무 한 토막이 실크로 변하는 느낌을 상상하라. 지난번 바닷물이 손이나 발을 담갔을 때 얼마나 차가웠나?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욕조의 뜨거운 물속에 앉아있는 것을 상상해라. 거친 나무 껍질 위에 더듬다가 부드럽고 차가운 이끼를 쓰다듬는 느낌은 어떨지 생각해보라. 이런 것들이 시각적 기억이나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것, 청각적 기억, 청각적 구성, 또 청각적인 내부 대화, 그래서 체각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상대방이 어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 내부 표상 체계를 알아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특정 전략 구조 알아내기. 단지 잠시 상대방을 관찰하고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표상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NLP는 상대의 마음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는데 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한다. 눈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감각체계 있기. 이걸 거의 애웠었는데, 오래전부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해왔다. 그렇지만 그 말이 말 그대로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어떤 심리적인 신비로움도 아니다. 단순히 관찰자가 되어 상대방의 눈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시각, 청각, 체각 등의 내부 표상 체계 중 어떤 것을 주로 사용하는지 즉각 알 수 있다. 맞아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12살 되던 해 생일날 생일 케이크에 꽂혀있던 초의 색깔은 무엇이었나? 잠시 기억을 떠올려보라.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90% 사람은 눈동자를 왼쪽 위로 올린다. 그것이 오른손잡이와 일부 왼손잡이가 시각적으로 기억된 이미지에 접근할 때 눈동자 위치다. 그런 것 같네요. 또 다른 질문을 해보자. 미키마우스가 수염이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 잠깐 그 그림을 상상해보라. 이번에는 눈동자가 아마 오른쪽 위로 움직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머릿속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구성할 때 눈동자가 향하는 방향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눈동자만 관찰해도 그들이 접근하는 감각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눈동자를 읽는 것으로 상대방의 전략을 알아낼 수 있다. 전략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 과제를 이루기 위해 실행하는 내적 표상의 순서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일련의 순서가 바로 그 사람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말해준다. 사람의 특정 전략 구조를 이끌어내는 방법. 사람들은 내적 정보를 표현할 때 미세하게라도 눈동자를 움직인다. 아래 그림은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에 해당하는 반응인데 결과적인 현상은 체계적인 패턴을 보인다. 왼손잡이는 반대 방향일 수 있다. 시각, 청각, 체각. 눈동자의 움직임은 외부 세상을 어떻게 내적으로 표현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외부 세계에 대한 내면의 표상은 현실에 대한 그 사람만의 지도인데 이러한 지도는 모두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 도표를 보면 시선, 식별, 단서를 이해하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상대와 대화하면서 눈동자의 움직임을 관찰하라. 그가 이미지나 소리, 느낌 등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질문하라. 다음에 각 질문에 그의 눈동자가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보라. 아래의 도표 내용이 맞는지 각자 스스로 확인하라. 구체적인 여러 종류의 반응을 얻기 위해 몇 가지 유형의 질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본다. 예를 들면 눈동자가 왼쪽 위로 올라가면 그 사람은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장면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눈동자가 수평으로 움직여 왼쪽 귀 방향으로 가 있으면 기억 속에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눈동자가 오른쪽 아래로 가 있으면 그는 자신의 내적 표상체계 중에 체각적인 기억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어떤 일을 기억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요구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눈동자를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며칠 전에 본 어떤 장면을 기억하려 할 때 눈동자를 아래로 향하고 있으면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왼쪽 위를 향하면 그 정보를 빠르게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머릿속에 기억된 정보를 어느 부위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 훨씬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다. 약 5에서 10% 사람이 이 접근 단서의 방향이 반대이다. 왼손잡이이거나 양손잡이일 경우 왼손과 오른쪽이 반대가 아닌지 확인해 보라. 자, 시선, 식별, 단서, VR, 시각적 기억, 전에 보았던 이미지를 보았던 그대로 보는 것. 이런 종류의 접근 방법을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질문은 어머니의 얼굴은 지난 겨울에 입었던 코트는 어떻게 생겼는가? VR. 시각적 구성. 이것은 보도록 하고. 호흡, 목소리, 신체 반응으로 읽기. 우리는 신체 반응을 통해 상대방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신체 반응을 통해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가슴으로 큰 숨을 쉬면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횡격막 또는 가슴 전체로 편안하게 고르게 숨을 쉬면 청각 상태에 있는 것이다. 아랫배까지 내려가는 복식 호흡은 체각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세 사람이 숨 쉬는 것을 관찰하고 그의 속도와 숨의 깊이에 주목해보라. 세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을 관찰하고 그 속도와 숨의 깊이에 주목해보라.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시각적인 사람은
시각적인 사람은 말이 빠르고 대개 고음과 콧소리 또는 긴장한 톤으로 말한다. 낮고 굵은 톤과 느린 톤은 대개 체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다. 고른 리듬과 깨끗하고 낭낭한 톤은 청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낯빛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시각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굴이 창백해지는 경향이 있다. 불그레한 얼굴은 체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머리가 위로 향하고 있으면 시각 상태에 있는 것이다. 머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거나 마치 무엇에 귀 기울이듯 약간 기울여져 있으면 청각 상태에 있는 것이다. 머리를 숙이거나 목 근육이 편안하게 풀어져 있으면 체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짧은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종류의 메시지를 사용하고 반응하는지 명확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전략을 알아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거기에 맞는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사고 팔고 의욕적이 되고 사랑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끌리게 하고 창조적이 되게 하는 모든 것에는 전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중 몇 가지를 함께 연습해보자.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보는 것이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짝을 이루어 연습하라. 상대의 내적 상태와 구조를 더 깊이 파악하라. 상대방의 전략을 알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를 연합 상태에 완전히 몰두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눈동자의 움직임, 상대방의 전략을 알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의 상대의 내적 상태와 구조를 더 깊이 파악하라. 상대방의 전략을 알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를 연합 상태에 완전히 몰두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눈동자의 움직임, 신체 변화 같은 것을 통해 그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 내적 상태는 전략과 연결된 한 라인이다. 그것은 무의식 상자를 여는 열쇠이다. 완전한 연합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전략을 이끌어내는 것은 마치 토스터의 플러그를 뺀 상태에서 토스트를 구우려는 것과 같다. 배터리 없이 자동차 시동을 걸려는 것과도 같다. 지금 목적은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내적 상태와 그 상태를 유발하는 구조를 상대방이 경험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주방에서 요리법을 배우듯 다시 말하자면 전략을 요리법이라고 생각해라. 세상에서 케이크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자. 그런데 그가 케이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 실망할 것이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이다. 재료를 얼마만큼 쓸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다.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것 한 줌하고 저것 한 줌 넣어서 조금 넣어서. 그럴 때는 설명을 부탁하지 말고 직접 시범을 보여달라고 해야 된다.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직접 케이크를 굽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노트에 기록하고 그가 이것저것 한 줌씩 재료를 집어넣기 직전에 잡아서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요리사가 하는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료의 양 그리고 순서를 노트에 기록하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똑같이 빵을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전략을 알아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일단 특정한 상태를 경험하게 하던 그때로 되돌아가게 해서 그를 주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먼저 그를 내적 상태로 들어가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낸다.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 들었던 것은 무엇일까? 아니면 어떤 것을 만졌을 때의 감촉인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말하고 난 후에도 그를 관찰하면서 그 상태로 들어가게 한 다음 그 다음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를 관찰하면서 그 상태로 들어가게 한 다음 그 다음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그가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한다. 어떤 전략이든지 이런 패턴을 따라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일에 의욕적이 되었거나 사랑을 느꼈던 때 또는 그 창의적인 느낌이 들었을 때나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어떤 구체적인 때를 기억하게 해서 그 사람을 그때 그 상태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보았거나 들었거나 느꼈던 것의 구조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을 해서 그의 전략을 다시 재구성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구조를 알아낸 후에 그 전략의 하위 감각 요소를 알아낸다. 그를 상태에 들어가게 했던 그림이나 장면, 소리, 느낌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찾아내라. 그것은 그림의 크기였나 목소리 톤이었나. 상대방이 깊이 몰두해서 대답하도록 만든다. 상대방이 어떻게 의욕을 갖게 되었는지 그 전략을 알아내고 싶으면 이런 기법을 시도해보라. 먼저 그를 협조적인 자세로 만들어라. 그리고 아주 의욕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었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우리는 그의 목소리와 보디랭귀지가 단호하고 명료한지 살펴서 자신의 내적 신념과 일치하는 답을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가 자신의 전략 순서를 모두 다 의식하진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늘 해왔던 대로 그냥 휘리릭 빨리 넘어갈 것이다. 한 장면 한 장면을 분명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천천히 하라고 요청하고 그의 말과 눈과 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누군가가 아주 의욕적인 느낌이 들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머뭇거리면서 예 하고 대답한다면 어떤 의미일까? 그가 아직 우리가 원하는 상태에 있지 않은 뜻이다. 때로는 예하고 대답하면서도 고개는 아니라고 흔든다.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그때 경험을 다시 체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내적 상태에 있지도 않다. 상대방이 그 내적 상태에 깊이 몰두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확실한 경험. 의욕이 넘치는 상태에서 일을 했거나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었던 때를 구체적으로 기억합니까?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한다.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만 한다. 1단계 질문에서 상대방의 내적 구조, 순서를 파악하기. 그를 과거 경험 속의 체험 상태로 들어가게 하려면 과거를 돌아볼 때 의욕이 넘치게 했던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봤을 때입니까? 어떤 것을 들었을 때입니까?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와 접촉했을 때입니까? 라고 묻는다. 감명 깊게 강연을 들었는데 그가 즉각 어떤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의 동기유발 전략은 외부 청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거나 육체적으로 뭔가 하도록 해서 동기부여하는 방법은 안 통한다. 그는 말과 소리의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의 시선을 끄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략의 전부는 아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반응한다. 따라서 그의 전략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강연을 들은 후에 그것을 정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무엇을 그렸습니까?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 마음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대답한다면 그의 두 번째 전략은 내적 시각이다. 그는 자신을 의욕적으로 만드는 어떤 말을 들은 후에 갑자기 더 의욕적으로 되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게 된다. 그가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하게 하는 것은 그림일 가능성이 크다. 아직도 그의 전략을 다 알아내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어떤 것을 듣거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보고 난 후에 당신이 의욕에 넘치게 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부적으로 무엇을 느꼈습니까?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와 같은 질문을 해라. 그가 이 시점에서 완전히 의욕이 충만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면 전략을 완성한 것이다. 그가 이 시점에서 완전히 의욕이 충만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면 전략을 완성한 것이다. 그는 일련의 내적 표상을 만들어냈다. 그를 의욕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은 외부적 청각, 내부적 시각, 내부적 체각이다. 그는 귀로 듣고 마음속으로 어떤 장면을 상상한 다음 의욕적으로 느낌을 받는다.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는데 10개 또는 15개의 여러 가지 내적 표상이 연속되는 전략을 갖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의 외부 자극과 두세 가지의 내적 표상 정도면 된다.